네, 안녕하십니까. 형소법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본 게 형소법의 공소적인 서면주의까지 복습 좀 해볼게요. 서면주의까지 복습했어요. 서면주의. 그럼 이렇게 요식행위죠. 요식행위 차이는 뭐냐면 명확하게 함으로써 명백하게 하니까 요 표격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서면이 안 됐을 불성립이다까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 추가적으로 볼 건 어떤 부분이냐면 본 거니까 추가적으로 본 건 어느 부분이냐면 따라서 요거죠. 여러분 요거 이제 최근에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문서입니다. 전자문서는 우리 판례가 전자문서는 그러니까 뭐 이메일 같은 걸 보내는 거죠. 전자문서는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공소가 제기. 요거야. 우리는 서면까지만 인정해주지 전자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안이냐면 검사가 나 이게 믿기지가 않은데 공소장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공소장이라고 쓰고 이 워드로 쳐가지고 USB가 있겠죠. USB를 여기다 이렇게 테이프로 붙인 거예요. 너덜너덜하게. 이건 인정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요 글자만 인정해주지 전자기록은 공소가 제기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문서의 양이 많으니까 이걸 출력하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랬다. 그런 건 변명하지 마. 다 복사해보라고. 고치겠어 안 되나? 그건 큰 거 사면 돼요. 사서 찍으면 되지. 그래서 문서의 양이 많다. 이런 얘기 하지 마.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그래서 그 많다고 안 해도 그 다음에 요거죠. 피고와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해놨다.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이 공소제기는 잘 봐요. 공소제기는 검사와 법원 간의 문제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거니까 공소제기는 검사가 법원에 제기하는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호에 응했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요거 시험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피고인이 계속 가는 문제 아니죠. 그냥 재판합시다. 이렇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공소제기는 검사와 법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은 절대로 전자기록은 공소제기로 아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도 인정 안 해주고요. 요 판례 꼭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 했으니까요. 됐죠?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경찰 시험에 나왔는데 판례들이 좀 소개되고 있어요. 되죠? 이 판례들을 좀 볼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공소장을 제출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공소장은 어쨌든 공문서입니다. 공소장은 공문서이기 때문에 공소장은 공문서야. 공문서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 서명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돼요.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돼요. 공문서니까. 그래서 이걸 제출하면 위법이죠. 법 위반입니다. 공문서는 당연히 공문서는 책임소를 밝혀야 돼요. 기명 날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문서는 공문서지만 여러분 이 공소장은 여러분 나중에 말했지만 공소장은 짱이라고 돼 있죠. 잘 봐요. 여러분 이건 조서라고 안 돼 있어요. 조서라고 안 돼 있고 공소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되려면 조서가 증거가 되는 건데 공소장은 검사가 이걸 처벌해 달라라는 의사표시인 것이지 이게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니까 기명 안 했더라도 요거 그 기명과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거 상관없다는 거. 어차피 증거 쓸 만한 게 아니니까 추후 보완하는 거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원래 그 앞에서 뒤에 이제 우리가 뒤에 할 건데 원래는 우리는 추후 보완은 추안이야. 추안. 여기다 메모 좀 해주세요. 형사소송은 절차의 확실성을 강조해요. 들어본 적 있죠? 확실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추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소법은 추안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소법은 절차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추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나중에 보완하는 건 인정 안 해줘. 확실해야 되니까. 하지만 요것만 지금 검색 공소장의 기명날인만 요게 시험에 나오죠? 예외적 추안 인정. 요거 하나 딱 예외적 추안이 인정이 됩니다. 예외적 추안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찰 채용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형소법은 절차 확실성이 중요하기 때문데 추안 자체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형소법은 추안을 인정하지 않지만 요것만 예외적으로 추안을 인정해줘. 공소장에서. 이거는 왜냐면 공소장이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 추안 인정이고 이제 여기 이미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욕심을 굳이 내본다면은 전 이걸 한번 욕심을 내보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공소제기는 검사가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추안을 요구하는 거 추안 보완 요구는 검사가 알아서 하는 거지 법원의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써볼까요? 공소제기는 검사의 재량이야. 잘하든 못하든 검사 네가 알아서 하는 검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법원이 야 좀 잘해라고 추한까지 요구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소제기는 검사가 해야 되지. 그러니까 검사가 안 하면 안 해주면 되는 거지. 뭐 추한까지 요구할 의무는 없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건 이미 기출이고, 요 앞부분이 기출이고, 제가 지금 여기서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은 기출. 예외적 추한. 파란색은 제 예상입니다. 법원의 의무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의무가 아니다. 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쭉 넘기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다 됐고. 요것도 기출인데, 여러분 혹시 간인이 뭔지 아세요? 간인? 간인은 이렇게 순서가 바뀌지 않게, 간인은 기본이 아니라 서류를 한 줄을 쭉 놓고 1페이지부터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있으면 여기다가 사이에서 도장을 찍는 거. 이게 간인이에요. 그러니까 순서 안 바뀌게 도장을 찍는 거야. 간인. 그래서 나중에 맞춰보고 안 맞추면 순서가 뭔가 빠지거나 뭐 잘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게 간인이에요. 간인인데, 간인은 뭐 중요한 건 순서가 바뀌지 않게 하는 게 간이 없더라도, 자, 보세요. 연속적 일체성 인정이 되고, 동일한 검사가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간이 빠졌더라도 뭐 문제가 빠진 게 있거나 새로 들어간 게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위반돼서 효력이 없는 서류가 할 수가 없다. 이 모든 것이 검사의 공소장이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인 따위 없어도, 그러니까 일체성이 증명이 되고 뭐 빠진 게 없다라는 게 입증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 공소장을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공소기약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건 기억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야. 여러분 이 공소제기는 검사와 법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제기 방식 현장 법률 위반이면 공소를 기각해야 돼요. 당연히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위반하는 거니까 잘못 공소니까 공소를 받아주면 안 돼. 그래서 공소를 기각해야 되는데, 누누이 말하지만 공소제기는 검사와 법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알 바가 아닌 거예요. 아니 이거는 검사와 법원의 문제라고. 그냥 합치면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야. 안 되기 때문에 하자가 취소되지 않는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판례 2번 판례 좀 어려운데, 여러분 그냥 이것만 체크할게. 공소장 제출이 없으면, 자, 민주천칙에 공소장 제출이 없고 기록만 송부했어요. 이 앞에는 제가 지금 나중에 시간 되면 설명할 건데, 공소장 제출이 없고 기록만 법원에 송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요, 잠깐만 지우고 넘겨볼게요. 이것만 가지고는 공소제기가 성립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공소제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공소가 제대되면 공소장이 제출돼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것도 읽어보면 돼. 불성립은 치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이 앞부분, 요게 좀 어려운데, 요거는 나중에 요 부분은 지금 읽지 마시고 직결심판 설명 드릴 거고, 나머지 부분은 다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정도만 일단 정리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공소장의 기재사항입니다. 뭐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재밌는 부분인데, 공소장은 잘 봐요. 공소장은 서면으로 한다 그랬어요. 서면으로 하는데 반드시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돼요. 공소장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잠깐만 안 하고 잘 봐요. 네 가지인데 저를 믿으세요. 첫 번째, 피고인의 성명.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를 재판할 것인가를 써줘야 돼요. 누구를 재판할 거니까 검사가 정해줘야 돼. 요거는 이 누구라는 것은 좀 더 우아하게 표현하면, 누구라는 말을 좀 더 우아하게 표현하면 공소 제기의 주관적 효력 범위입니다. 누구를 재판할 것인가. 근데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름을 말하지 않거나, 또는 성명만 쓰면 안 되는 게, 이름만 쓰면 우리 동명이인이 되게 많죠. 동명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기쁜 일인데, 우리 그 BTS, 우리의 BTS죠. BTS의 그 지민 군이 빌보드 싱글 단독 차트 1위에 올랐다는 거야. 아주 K-팝의 쾌거죠. 사이드들 2등만 했었는데, 그러니까 보이 그룹이 아니라 솔로로 이제 1등 한 거야. 그러면 저랑 이름이 똑같지 않습니까? 뭐 예명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름이 똑같죠. 그러면 이름만 썼다고 그러니까 특정을 써줘야 돼. 나이.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주민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써줘야 돼요. 왜냐면 동명이인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쓸게. 주민등록 번호를 쓰고 주민등록 번호를 쓰고요.
그다음에 전과가 있으면 전과도 쓰면 좋겠죠. 진명문이 전과가 없겠지만 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전과를 쓰면 특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죄명입니다. 죄명은 쓰게 형법 강론. 그 다음에 공소사실은요. 공소사실은 여러분 지금 단계에서 그냥 이건 범죄 사실과 똑같다고 써주시면 돼요. 범죄 사실을 써야 돼요. 범죄 사실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을 재판할 것인가죠. 이게 1번이 누구라면 3번은 무엇을 재판할 것인가 라고 쓰시고요. 이것은 공소 제기의 객관적 효력 범위. 되시죠? 공소 제기의 객관적 효력 범위를 쓰는 공소사실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용법조. 여러분 적용법조는 뭐 형법 총론, 뭐 미수냐, 예비냐, 공동정범이냐, 간접정범이냐 이런 걸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용법조를 쓴다는 거죠. 이 네 개를 써야 됩니다. 이 네 개 중에 여러분들 뭐 이미 감을 잡으셨겠지만 공소 제일 중요한 거, 정해주는 거 바로 공소사실이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소사실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시죠. 그 다음이 피고인이죠. 무도고 재판하는 거죠. 요거 두 개, 죄명 정법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피고인을 써야 되는 것이고 공소정법조는 뭐 죄명 정법조는 더 중요하다.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 규칙 117조 보필하고 다음에 110 굳이 본다면 이거죠. 그 피고인을 특정할 때 당연히 주민번호 쓴다는 거예요. 요거야 특정이 바로 주민등록번호 쓴 거야. 그 다음에 직업 이런 거 쓴다는 거죠. BTS인지 학원 강사인지 써야 되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밑줄치까 피고인이 법인일 때는 법인은 회사입니다. 회사일 때는 당연히 회사니까 사무소 같은 데나 대표자를 쓴다는 거예요. 요것도 가끔 나오죠. 대표자 설명서 보시면 되겠어요. 법인 이름만 쓰면 안 돼요. 대표자를 써야 돼요. 왜냐면 대표자가 나와서 재판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됐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다시 위로 올려서 피고인의 성명, 특정사 다 말씀드렸어요. 피고인을 특정해야 됩니다. 피고인을 특정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건 이제 성명 모용이 나오는데 요건 가볍게 보시면 돼요. 성명 모용인데 여러분 이 모용이라는 말은 모용은 그냥 결론만 아시면 모용은 도용이에요. 도용. 남의 이름을 도용한 거야. 남의 이름을 쓴 거야. 제가 예컨대 만약에 이제 투사를 받고서 이름이 뭐야? 저는 함수한입니다. 함수한 TV로 오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남의 이름을 줘. 이건 성명 모용이에요. 그러면 나쁜 사람은 저죠. 원래 검사가 저는 이 모용한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거 볼까? 요거 보이세요? 검사는 모용자에 대해서 도용한 사람이죠. 공소를 지은 것이다. 그러면 요 모용자가 써볼게. 수사의 대상이요. 수사의 대상. 맞죠? 모용자가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모용자가 피고인입니다. 피모용자는 불쌍한 사람일 뿐이에요. 피모용자는 불쌍한 사람이야. 모용을 당한 거죠. 카피를 당한. 그래서 피모용자가 공소제기가 모용자, 모용자 피고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정해야 됩니다. 그럼 변경이야, 정정이야? 정정해야 돼. 정정이란 뭐냐면 피모용자에서 이름 피모용자 함성안에서 이지민으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모용자로 이름을 바꾼다는 거죠. 정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기서 하나 좀 체크할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여러분, 뭘 변경할 때는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이걸 재판해주세요. 라고 했다가, 이거 말고 이거요. 라고 딴 거요. 라고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거 재판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딴 거요. 라고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잘못 썼으니까 고쳐줘요. 정정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요 변경과 정정만 보면, 변경은 하다 바꾸는 거잖아요. 바꾸는 건 당연히 뭐죠? 허가를 받아야 돼. 변경은. 근데 정정은 허가를 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허가 필요 없다. 그래서 공사 변경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판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만 물어볼게. 만약에 변경 안 하면, 정정 안 하면 공소 제기는 잘못된 거죠. 다시 한번. 자, 여기다 써볼까? 정정을 안 해요. 표시 정정을 안 해요. 그러면 공소 제기가 잘못했으니까 공소를 기각해야 돼요. 맞죠? 공소를 기각해야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공소를 기각하는데 공소기각 판결인가요? 결정인가요? 당연히 판결입니다. 이거 살짝 왜냐면 모용했지 피고인이 없는 건 아니잖아. 죽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정 판결입니다. 공소장 판결이야. 알았어요? 여기까지 피고인은 이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넘길게요. 판결이라는 거 나왔죠? 정정 안 하면 판결한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죄명. 여러분 죄명은 그냥 죄명은 형법 강론이다. 형법 강론에다가라고 메모하시면 형법 강론인데 여러분 요거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 죄명은 대충 쓰면 돼요. 죄명을 일괄 표시해도 되고요. 일괄 표시해도 되고 죄명을 잘못 표시했었어요. 그렇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얘기는 효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효력이 있다. 여러분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얘기는 효력에 스크래치가 안 갔다는 거예요.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얘기는 효력에 스크래치가 안 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효력이 있다라는 얘기는 효력이 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잘못 상관없다. 왜냐면 써볼까요? 이런 법률은 법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검사가 좀 잘못 상관없어요. 법원이 판단하는 거야. 원래 법은 법원이 판단하는 거니까 죄명을 좀 잘못 써도 고치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다 보면 어렵죠? 이게 횡령인지 절도인지 항상 어려운 게 많아요. 횡령인지 배임인지 어려운 게 되게 많죠. 근데 그거는 검사도 똑같아요. 공부 안 하니까. 근데 어려운데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주면 돼. 이거는 절도예요. 횡령이지. 그래서 이 죄명을 바꾸는 것은 법원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일괄 표시 상관없고 잘못 표시 상관없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순서를 미안하면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 쭉 뒤로 갈 건데 이게 이제 쭉 뒤로 가서 엄청 길죠? 쭉 줄여서 아이고 엄청 들어가네요. 4번 적용법조 여기 있네요. 적용법조 요게 형법 총론이에요. 형법 총론. 또 마찬가지죠. 법률 문제죠. 중지미수, 교사, 방조, 총칙. 근데 이것도 역시 잘못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강론도 잘하는데 총론이 더 어렵죠. 강론보다 총론이 더 어렵죠. 강론이 좀 쉽고 총론이 더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거는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래서 잘못 요겁니다. 요걸 읽으셔야 돼. 자, 기재해야 돼요. 자, 종사 죄명 고등학교 적용법조 죄명하고 죄명이랑 적용법조 기재해야 돼요. 이게 왜냐면 기재해야 돼요.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필요적 기재사항인데 그러면 이건 해서 보조 기능에 불과한 거죠. 어차피 요걸 체크해야 돼. 법률 판단 요거 빨리 가면 되네. 법률 판단 법률의 해석적 문제는 법원의 전권이라는 거예요. 법률은 법원의 전권입니다. 법률은 법원의 전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어느 처벌 조항에 적용할지는 법원은 공소장 기재에 적용되지 않는다. 너무 중요한 표현 나왔죠. 따라서 잘못 써도 연결되는 거야. 잘못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공소장에 대한 적용법조를 기재할 수 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잘못 쓰더라도 그냥 법원이 알아서 고쳤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판례 꼭 기억해야 돼. 이건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죄명은 잘못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죄명은. 왜냐면 죄명은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이 적용법조는 미수교사 방조 잘못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못 쓰더라도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니까 요 판단, 요거 꼭 요 두 판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요거는 뭐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원이 알아서 판단. 특히 경찰 시험에서는 검사들이 버벅거리는 거를 법원이 바로 잡아주는 걸 매우 통쾌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 이거 봐라 말이지.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뒤쪽 이거 몇 페이지입니까? 잠깐만 페이지를 봐야 되겠네. 365페이지. 요 적용법조 다시 넘어가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적어볼게 앞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검사가 특정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공소화시입니다. 범죄를 특정해야 돼요. 범죄를 특정을 해야 법원이 재판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 같은 건 대충 쓰면 돼요. 법은 법원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피고인도 뭐 잘못 쓰면 고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공소사실은 검사가 수사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죠. 그걸 앞으로 넘어갈 건데 앞으로 넘어가시면 다시 앞으로 가서
여기죠. 352페이지. 좋아서 352페이지 공소하실입니다. 공소하실인데 그 공소하실은 이거 좀 제가 새로 써드리는 게 나을까. 공소하실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이에요. 공소사실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입니다.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 이게 공소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공소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조심할 게 어떤 거냐면 이 범죄를 검사가 수사한 거야. 그러니까 수사를 해가지고 수사를 해서 공소장에 기재한 거, 수사해서 공소장에 기재한 게 이게 공소사실이죠. 그러면 이런 법원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불고불리 원칙이기 때문에 불고불리 원칙이니까 법원은 검사가 공소 제기한 것만 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걸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게 공소사실이 요거 보이세요?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공소사실. 요거는 요게 법원의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됩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법원의 심판 대상. 쓰면 돼. 불고불리야.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심판을 잘할 수 있게끔, 잘 봐요. 검사가 공소사실 기재할 때는 시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서 명시해서 언제 어떻게 해서 특정해야 됩니다. 특정. 여러분, 특정은 구체적 기재입니다. 구체적 기재. 그래야만 법원이 재판해 주겠죠. 법원이 재판해 주려면 이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어야지만이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특정입니다. 특정. 여기까지 이래서 특정,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해서 법원은 잘 심판해야 되고 피고인은 또 방어의 대상이 있으니까 방어가 용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구체적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편 읽어볼게요. 거의 요시 마지막인데 일부가 불명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센사에서 단서 특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중요하죠. 방어권에 지장이 없다면 요겁니다. 요게 어떤 거냐면 이게 결국 실질적 기준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특정을 해야 되느냐? 피고인이 방어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하라고요. 그러니까 특정의 정도는 피고인이 방어함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해라. 이게 바로 실질적 기준입니다. 이게 방어권에서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보시는 게 중요하시죠? 되시겠어요? 기준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넘기면 이제 많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특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 개괄적으로 상관없어요. 개괄적으로 기재했더라도 그냥 가볍게 보면 돼. 개괄적으로 대충 기재했다 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라면 특정된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렇지만 다만 그렇더라도 여러분 제가 특정이 뭐라고? 구체적 기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체적 기재.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되지 추상적 기재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권에 지장을 줘서 적어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일은 이중기소나 너무 어려우니까 장소는 관할. 외울게요. 시일은 시효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 언제 공소시효 판단 정도 언제든지. 그 다음에 장소는 관할을 토지 관할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방법은 범죄 구성 요건 이런 걸 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일은 시효, 장소는 관할, 토지 관할, 그 다음에 방법은 범죄 구성 판단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런 얘기가 소개되어 있고요. 요 정도 표시했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 전혀 판말 없을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했고요. 됐고 그 다음에 개괄적으로 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요거 두 개인데 살인죄는 사람이 죽은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은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살인죄에서 여러분 요것만 표현하고 다음 시간에 넘길게요. 살인죄에서 방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방법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이든 칼을 찔러 죽이든 총을 쏴 죽이든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죽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개괄적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아래 볼게. 여러분 공무공동정범은
이 공모가 되게 중요하다. 공모가 되게 중요한 거야. 공모했다는 게 형법에서 공부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모 관계가 표시돼. 공모 관계. 여기 표시됐다면 특정된 겁니다. 이런 것이 특정의 요소죠.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더 여기까지 일단 틀을 잡으시고 네 가지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어떻게 특정할지를 범죄별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재밌는 테마니까 다음 시간에 나눠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